엄마, 할머니는 엄마를 싫어하는 것 같아.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아이에게까지 제 흉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손이 떨렸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아이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쓸데없는 소리 엄마한테 전하지 마.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5년을 참고 살아온 한 며느리가 처음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말한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아마 같은 질문을 하게 되실 겁니다. 이게 정말 중립일까? 시작부터 어긋난 결혼. 저는 26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삼형제 중 막내였지만 공교롭게도 위에 두 형은 일찌감치 분가해서 살았고 막내인 남편이 부모님과 가까이 살며 사실상 장남 역할을 떠맡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며느리에게 거는 기대가 남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시댁대소사를 다 챙겨야 한다. 명절엔 미리 와서 준비해야 한다. 여자는 시댁이 우선이다. 우리 집안 방식대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하셨고 저는 그게 그 세대의 방식이겠거니 하며 처음 몇 년은 그러려니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하는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손자 바보 할머니. 그러나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희 아들은 이제 13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신기하게도 시어머니는 손자를 유독 예뻐하셨습니다. 한 달에 두어 번은 손자를 데리고 나가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장난감도 사주시고 사진도 함께 찍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손자를 이렇게 예뻐해 주시는구나.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다정한 시간 속에서 항상 제 이야기가 함께 오갔다는 사실을, 아이의 입을 통해 드러난 진실. 어느 날 학원에서 돌아온 아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었어? 한참을 망설이던 아이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또 엄마 얘기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는데? 아이는 눈을 피하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데 취직해야 한다고. 니네 엄마처럼 일찍 결혼해서 애 낳고 살면 안 된다고.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니네 엄마는 왜 그렇게 살이 쪘니? 운동도 안 하고 맨날 빈둥거리니까 그렇지. 니네 엄마는 원래 좀 그래. 마음에 안 들어. 계속 제 이야기만 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던진 질문. 그런데 아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 근데 이상한 거 있어. 뭐가 이상해? 할머니는 왜 맨날 엄마 잘못한 것만 얘기해? 아빠도 같이 사는 집인데 아빠는 청소도 집안일도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잖아. 근데 왜 할머니는 아빠 얘기는 한 번도 안 해?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13살짜리 아이가 이미 그 불공평함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할머니가 자꾸 니네 엄마라고 하는데 그거 되게 남 얘기하는 것 같아서 듣기 싫었어. 우리 엄만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이를 꼭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보다 이 어린아이 마음속에 이런 감정이 쌓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미안하고 아팠습니다. 조심스러운 부탁. 돌아온 것은, 저는 그날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넘기면 안 되겠구나. 나를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 엄마를 깎아내리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남편과 마주 앉아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니께 한 가지만 말씀드려줄 수 있어? 앞으로는 애 앞에서 내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싸우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이만은 그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소박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애가 왜 너한테 옮겨?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애는 엄마가 속상해 할까봐 말한 거잖아. 그게 이상한 거야? 쟤는 쓸데없이 전달해서 일을 키우고 그래.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어머님이 내 욕을 하니 들었으니까 말한 거잖아. 그게 이상한 일이야?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쁜 뜻으로 그런 거 아니야. 너 걱정돼서 하는 소리지. 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며느리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야지.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예민한 며느리인 저였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그날 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날 밤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자려고 누운 아들을 다시 불러앉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는 왜 할머니랑 한 얘기를 엄마한테 옮겨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아이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엄마가 속상할까봐 말한 건데. 말을 채 끝내지도 못하고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계속 다그쳤습니다. 앞으로 그런 얘기는 엄마한테 옮기지 마.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 가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저 엄마를 지켜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를 혼내는 게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명절, 그리고 드러난 본심. 며칠 후 명절을 앞두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명절 음식을 미리 챙겨줄 테니 퇴근길에 들러 가져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시댁에 다녀왔고 집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이번 명절엔 안 가는 게 낫겠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화 많이 내셨어. 너는 결국 말을 해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고 싶었냐? 나이 든 사람이 갑자기 바뀌겠냐고. 네가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되냐고.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가장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나도 중간에서 진짜 힘들어. 우리 엄마 편도 당신 편도 못 들겠어.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중립이었을까? 정말 남편은 중립이었을까요? 아이가 눈물을 보이던 그 순간에도 그는 어머니 편에서 아이를 나무랐습니다. 아내가 상처받았다고 말했을 때도 그는 예민하다는 말로 덮으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자 앞에서 며느리 흉을 보는 행동보다 그 사실을 솔직하게 전한 아이를 혼내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립일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던 걸까요? 침묵이 지켜주지 못하는 것. 저는 시어머니와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창한 사과를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이 앞에서만큼은 엄마를 깎아내리지 말아달라는 정말 작은 부탁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부탁 하나가 결국 명절까지 포기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마 저를 더 미워하게 되셨을 겁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신이 가장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괜히 말을 꺼냈나 하는 죄책감마저 떠안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침묵은 갈등을 끝내지 않습니다. 침묵은 오히려 상처를 더 오래 숨겨둘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가장 먼저 마음을 다치는 사람은 바로 아무 잘못 없는 아이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은 서로의 흉을 대신 전해주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사이여야 합니다. 특히 아이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가족이란 무엇인지를 배우고 어른들의 태도를 보면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를 판단합니다. 한쪽 부모를 반복해서 깎아내리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결국 그 가정 안에서 누구의 편에 서야 할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혼란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깊게 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이를 위해 그냥 참고 넘기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조심스럽게라도 한 번은 이야기하셨을까요? 정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침묵이 능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세요.